안녕하십니까, 최윤영입니다. 이혼이란 험난한 여정을 겪으면서 많이 혼란스럽고 지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바로 아이들 문제일 텐데요. 이혼 후에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님, 또 따로 사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경험담과 시행착오를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인지, 아이를 위하는 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부모의 이혼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아주 크게 상처를 받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꼭 신경 써야 할 것이 면접 교섭입니다. 그렇다면 면접 교섭, 이 낯선 용어 속에 담긴 의미,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드판에 좀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접 교섭은 어떤 의미 같다? 면접 교섭의 의미 다 적어주셨는데요. 저는 쓰시는 거 보면서 법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라고 쓰신 걸 보고 그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혼을 하면은 완전 남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애는 꼭 보여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성아님 어떻습니까? 네, 법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솔직한 답변입니다. 우리 민법은 면접교섭권을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라고 보는데요. 면접교섭이란 따로 살게 된 아빠 또는 엄마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만남이란 왕래, 방문, 숙박, 또 전화통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살게 된 부모는 자녀가 따로 살게 된 부모와 충분히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쓰신 분들 중에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보여준다고 쓰셨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면 애 아빠한테 양육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애를 안 보여주면 양육비를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양육비하고 면접 교섭을 서로 이렇게 거래 조건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정작 피해는 아이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두 분이 누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누군가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먼저 시작하신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함께 사는 부모와 헤어진 부모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어서 안도감 그리고 안정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면접 교섭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다. 그 면접 교섭에 대해서 이제 부모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면접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죠. 엄마가 아빠를 많이 싫어해가지고 저희까지 만나는 걸 싫어해. 만약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저를 버릴 것 같아요. 꼭 말해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이혼해서 내가 뭘 짐 싸서 나가던 엄마 모습이 내 마지막 기억이에요. 엄마가 찾아오지도 않고 아빠가 찾아주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돈 떨어지면 만나는데 가기라도 하면 돈이라도 주니까요. 생물학적 아빠가 저한테 준 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날 태어나게 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돈. 그것뿐이에요. 가장 짜증나는 게 친구들이랑 싸웠을 때 부모님 모시고 오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는 일 나가고 아빠는 이혼해서 없고 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낳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기들 마음대로 낳아놓고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아이들 마음이 저렇군요. 네. 사실은 그 아동에 있어서 건강한 정서 발달의 두 축은 부모, 즉 엄마와 아빠입니다. 부모가 설사 이혼을 했다선 치더라도 면접 교섭을 잘하게 되면 향후에도 정서적인 안정감, 높은 자존감,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면접 교섭을 잘 하면 혼란스러운 아이들을 잘 잡아줄 수 있고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 또 정서적인 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그 상담을 의뢰해 주신 의뢰자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분은 아이와 함께 살고 계신 김호윤 씨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면접 교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 엄마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네. 면접 교섭을 할 때 제 의견들을 얘기를 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까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네.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항상 나쁜 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아직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가 않아서 갈등이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두 분의 자녀는 어떻게 면접 교섭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저희가 카메라로 따라가 봤습니다. 면접 교섭이 있는 당일날 아침, 아빠 호윤 씨와 미나네 집 풍경입니다. 자꾸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안 된다고. 알겠지? 아빠는 오늘따라 예민합니다. 이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핸드폰 하고 그러면 안 돼. 눈 나빠져서 안 돼. 우리 엄마가 맨날 핸드폰 하니까 너도 그러지. 그렇게 째려보지 마, 아빠. 싫어. 너 그렇게 사람 째려보면 안 된다니까? 눈 좀 봐줘. 대체 엄마랑 똑같냐? 아빠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미나.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먹자. 엄마를 만나기 1시간 전, 미나는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자, 먹어. 아빠가 떠줄게. 밥이랑 계란, 프라이랑 해서 먹자. 아이고 잘 먹는다. 그래도 아빠가 그 미나를 위해서 뭘 챙겨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네요. 터트리면. 면접 교섭 때 미나가 입을 옷을 고르는 호윤 씨. 미나, 이거 입자. 그럼 뭐 입고 싶은데? 이거? 이거 엄마가 사준 거지. 야, 아빠가 사준 거 이거 입자. 그냥 이거 입어. 알았지? 미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 엄마 닮았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 주지 않으시는데요. 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엄마 닮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게요. 제가 보기 싫어하는 표정들이 있거든요. 미나 엄마한테 느꼈던 그런 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게 보이면 저도 모르게 그냥 화부터 나는 거죠. 관찰 카메라를 통해 미나의 심리를 들여다봤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될 거지? 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비나같이 해야지. 눈 좀 봐라. 저렇게 역할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죠. 네. 저기 미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꽉 박힌 거죠. 그렇죠. 우리 미나 잘 지냈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소리가 듣고 싶긴 듣고 싶나 보다. 애버리고 할 때 먼저도.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어? 너 때문에 나갔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나갔겠냐? 야, 나 때문에 나갔다고? 그래. 네가? 그래. 눈 좀 부럽뜨지 말고 진짜 그 보기 싫어서. 야, 너 때문에 애까지 따라해. 너 때문에. 엄마 아빠의 신경전에 잔뜩 불안해진 미나. 알았으니까 얼른 데려가고 일찍만 보내. 늦게 보내지 말고. 내 맘이야, 신경 쓰지 마. 미나 가자. 미나 일찍 들어와. 면접 교섭의 첫 시작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빠가 머리 언제 감겨줬어? 몰라. 잘 씻겨주지도 않지? 네 아빠는 뭐하는 사람이래니? 진숙 씨 역시 전 남편에 대한 불만을 미나에게 표출합니다. 미나 아빠에게 날을 세우던 진숙 씨도 딸과 함께 있으면
마냥 행복한 엄마일 뿐입니다. 그동안 엄마가 미나랑 얼마나 놀아주고 싶었겠어요. 그냥 그걸 하루에 다 쏟아내시네요. 맛있어? 아빠는 이런 거 안 해주지? 아빠는 그러면은 맛있는 거는 많이 사줘? 안 사줘?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미나야, 엄마랑 살면 이렇게 머리도 이쁘게 해주고 이런 맛있는 것도 맨날 사주고 이쁜 옷도 사주고 다 해줄 텐데 아빠한테 가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얘기할래? 애기한테 저런 얘기 좀. 누가 할 소리를 지금 당신 하는 거 못 봤어? 아니, 면접 교섭을 시켜줬으면. 면접 교섭을 시켜줬으면 애기하고 재밌게 놀면 되는 거잖아. 왜 애기한테 저런 얘기를 하냐고. 자기는 저런 얘기 안 했어? 나만 얘기했어?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니? 넌 항상 너만 생각하니?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닌데 지금 아직도 옛날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그런 마음이 미나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나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빠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냥 면접 교섭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짜증이 있지만 그냥 하시는 모습처럼 비춰지고요. 엄마께서는 이 면접 교섭은 미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나의 권리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면접 교섭을 이행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화면을 보셨지만 미나가 아직 굉장히 어립니다. 6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다투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미나의 마음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엄마 진숙 씨가 면접 교섭을 마치고 미나를 데려왔습니다. 아니 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뭐가 늦어 이게?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오냐고. 왜 이렇게 늦게 와? 내가 내 애 보는데 내가 유괴를 해? 납치를 해?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 그거 납치한데 그냥 보게 해주잖아. 근데 늦게 데려오지 마. 아니 좀 일찍 오면 안 덧나니? 늦어버린 귀가 시간 때문에 아빠 호윤 씨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살면서? 뭔데? 너랑 결혼한 거다. 그만 좀 해. 지긋지긋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게 뭔지 아냐? 너랑 이혼한 거야. 들어가 있어. 미나는 면접 교섭 때마다 이런 부모의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내가? 나 그 치가 떨린다. 네 얼굴 그거 진짜. 너 볼 때만 그래. 너 볼 때만. 나 딴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더 좋다 그래. 너만 그래 너만. 그러니까 나 그냥 그거 좀 봐. 그림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좋은 감정들을 다 지워버리고 있네요. 그렇죠? 아, 그런 거군요. 네. 어린 미나에게는 참 아픈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좀. 미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워. 아이고. 분이 화면 보시면서 계속 우시네요. 저도 눈물이 나는데 두 분 마음은 오죽할까 싶은데 화면 속에 미나 모습 보니까 두 분 어떠세요? 아이 때문에 저는 미나 때문에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미나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모가 싸우는 게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구나, 6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보는 내내.
이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 더 우리 미나의 입장에서 미나의 시각으로 미나의 입장에서 면접 교섭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나와 있듯이 어떤 한쪽 부모한테 설 것을 강요하는 부분, 회유하는 부분, 사실은 아이는 마음속으로 되게 화가 나는 행동입니다. 한쪽 부모와의 면접 교섭을 거부하도록 자꾸 강요하거나 주입하는 것은 사실은 명백한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정서적인 학대다라고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사실 두 분 모두 미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죠. 면접 교섭의 시작은 서로 두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나 어머님 어떠세요?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사실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편을 먼저 배려해주고 양보를 하면은 훨씬 더 상대편에 대한 마음의 분노감도 가라앉고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러면 면접 교섭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부터 두 분이서 어떤 좋은 면접 교섭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윤지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신 분은 지훈이 어머니 장현주 씨인데요. 아이가 아빠를 만나기 싫어한다,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지금 면접 교섭을 한 지 석 달째인데요.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나서는 조금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앵기고 어리광 부리고 징징거리고 막 다리에 막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약간 퇴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요즘은 또 아빠 만나러 가기 싫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면접 교섭을 해야 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저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지훈이가 저랑 만나면 굉장히 잘 놀거든요.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준비된 화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훈이의 면접 교섭을 준비하는 엄마 현주 씨. 자, 옷 입자. 싫어. 뭐가 싫어? 싫어, 안 만나. 재미없어. 뭐 재미로 만나? 엄마 힘들다니까. 빨리 입어. 오늘도 아빠를 만나기 싫다는 지훈이와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싫어. 뭐가 싫어? 아빠 만날 때마다 이럴래? 엄마랑 있는 게 더 좋단 말이야. 그럼 네가 직접 말하라니까. 엄마가 말해도 아빠 아무 소용 없어. 네가 말해 아빠 만나기 싫다고 재미없다고. 아이한테 저렇게 떠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떠넘기는 거군요. 할 수 없이 지훈 아빠에게 전화를 거는 현주 씨. 지훈이가 만나기 싫대. 만나기 싫다잖아. 어떡하라고. 다음에 애가 보고 싶을 때 봐. 몰라, 끊어. 결국 오늘 면접 교섭은 취소되었는데요.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지훈이 왜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저 보세요. 애가 아빠 만나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당신 시킨 거 아니야? 나랑 있어도 안 저러는데. 시키긴 뭘 시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이가 저 화면에서처럼 강하게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요. 무조건 면접 교섭을 강요하는 게 좋지는 않고요. 왜 아이가 저렇게 거부를 하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원인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지훈이가 아빠를 만났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지훈이가 그토록 싫어하는 면접 교섭 날이 왔습니다. 왔어? 지훈이. 지훈아, 아빠 왔다. 역시 아빠를 보고도 시큰둥합니다.
우리 아들 잘 지냈어? 왜 이렇게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뭔 일 있어? 모르지. 지금 아빠랑 재밌게 놀자. 나가자. 지훈이는 마지못해 아빠의 손에 이끌려갑니다. 두 사람의 면접 교섭 현장을 따라가 봤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지훈이가. 그러네요.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던 아이.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지훈이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 보입니다. 괜찮아? 이렇게 즐거운 면접 교섭을 왜 거부했던 걸까요? 엄마, 나 왔어. 아빠와 면접 교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지훈이. 엄마 현주 씨도 궁금한 눈치입니다. 재밌었어? 야? 아빠랑 무슨 얘기했어? 별 얘기 안 했어. 아빠랑 뭐 했어? 축구. 축구? 재밌었어? 아니. 왜 재미없어? 엄마는 힘들어서 축구 같이 못 해주잖아. 그래도- 좋았겠네? 아빠랑 놀 때가 엄마랑 놀 때보다 더 재밌어? 아니. 엄마랑 놀 때가 더 재밌어? 응. 그래서 아빠가 엄마 얘기 안 해? 응. 그래? 그리고 뭐 다른 얘기는 없었어? 응. 나는 엄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진짜? 도통 알 수가 없는 지훈이의 마음. 그런데 면접 교섭 이후 지훈이의 이상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엄마에게 꼭 붙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이상하게 아빠 만나고 오는 날엔 더 저한테 앵기고 따라다니고 다 큰 애가 자꾸 막 어리광 부리고 또 아프다고 막 엄살 부리고 좀 더 그렇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좀 분리불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착을 더 형성하고 싶어하는 느낌? 아빠가 못 해줬나? 이유가 뭘까? 정말 궁금하네요. 지훈이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왜 엄마한테 아빠 보기 싫다고 그랬어요? 나 버릴까 봐요. 누가요? 엄마가요. 왜요? 나 아빠 만나고 싶다고요. 지훈이 어머니 보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아이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아이를 너무 편하게 아빠한테 보내지 않았구나. 얼마나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굴었으면 제가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할까 막.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우리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아빠와의 이별을 한번 경험했고 누군가로부터 떠나버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와 친해지면 이 아이도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불안감에서 편히 보내주지 못하고 또 그런 어떤 편하지 못한 표정을 보면서 아이가 과연 아빠를 보러 편한 마음에 갈 수 있을까요? 또 나아가서는 아빠와 즐거운 면접 교섭을 하고 와서도 엄마가 아빠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혹은 내가 즐겁게 놀고 왔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버리진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아이도 많습니다. 면접 교섭을 보낼 때는 흔쾌히 보내줘야 됩니다. 또 다녀와서 아이가 좋았던 일들을 얘기하면 좋은 감정으로 들어줘야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즐거웠다고 얘기하면 엄마도 기뻐해줘야 아이가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편안하게 대응해주고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준다면 아이도 그런 경험들을 엄마와 아빠와 다 공유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면접 교섭에서는 아이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드네요. 그 외에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하게 하는 어른들의 행동이 있다는데요. 어떤 행동들인지 보시죠. 진우야 안녕. 잘 지냈어? 진우야, 오늘 아빠 대신 고모가 진우 영화도 보여주고 맛있는 거 사준대. 그럼 아빠는? 아빠는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돼. 면접 교섭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아이 맡기기. 진우야, 너희 아빠 아직도 술 먹디? 몰라. 아휴, 그 인간 맨날 술 먹고 내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인간 좀 됐는지 모르겠다. 아이 앞에서 전 배우자 험담하기. 여보세요? 뭐? 이번엔 또 무슨 모임이야? 아니 애하고 한 약속을 맨날 마음대로 바꾸면 어떡해? 다음 주에 꼭 보면 되지. 아이와 약속한 면접 교섭 날짜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기. 화면을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그냥 무심코 한 행동들이지만 아까 아이가 그 받는 상처가 어떤지 표정으로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었네요. 지금 화면을 통해 본 모습들이 그 면접 교섭 시에 부모들이 잘못하는 어떤 잘못된 행동들의 총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고 자기 자신이 부모한테 별로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커다란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 교섭 과정에서 자녀나 부모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함께 사는 부모, 따로 사는 부모 모두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믿음, 신뢰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라면요, 자녀가 현재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관심은 무엇인지 같이 사는 부모에게 조언을 구해도 좋고요. 함께 사는 부모도 자녀에게 축하할 일이 있는지, 걱정거리가 있는지, 또 위로할 일이 있는지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면 좋습니다. 또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조부모님들하고 연관된 것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이 양육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경우에 떠나간 부모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아휴, 이 어린 것을 두고 집을 나가다니. 그래, 어디 한번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야. 그 사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야기, 흉들을 좀 많이 보게 되시죠. 그러다 보면 아이는 떠나간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도 모르게 계속 쌓으면서 지내게 되고요. 네. 그러다가 면접 교섭 일정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더 떨어지지 않으려고 면접 교섭 안 한다는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되죠. 함께 사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키워주시는 어르신들에게 아이가 손주에게 면접 교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릴 것은 알리는 역할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혼 부부가 면접 교섭 시 하기 쉬운 실수들. 면접 교섭 협조를 하지 않거나 무거운 표정으로 아이 보내기. 약속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 찾아가기. 면접 교섭 중인 아이에게 자주 전화하기. 아이에게 비싼 선물이나 많은 돈 주기. 아이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이해하기. 함께 사는 부모와 의논하지 않고 아이와 약속하기. 따로 사는 부모 부정적으로 말하기. 면접 교섭 시 이성 친구 성급하게 소개하기. 이번에는요, 이혼 후 2년째 딸과 면접 교섭 중이신 예린이 아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예린이 아버님은요, 면접 교섭을 참 잘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거든요. 아버님, 대단하신데요? 예. 저는 면접 교섭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 아이랑 따로 살고 있다 보니까 아이를 만날 때면은 더 좋은 시간을 갖고 싶었고 또 아이하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싶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유대감도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표정부터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그리고 난 예린이와 사이가 참 좋아라는 그 자신감도 느껴지고요.
그 예린이와의 그 면접 교섭 상황을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죠. 휴일 오전부터 예린이 집이 시끌벅적합니다. 요즘 예린이는 걸그룹 춤에 푹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사진에 담는 엄마,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린 아빠에게 보내주기 위해서인데요. 자주 아이가 뭐 요즘에 뭐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뭐 아이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주 뭐 사진을 보내고 카톡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희는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랑 아빠가 만났을 때 좀 서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폭을 좀 줄이려고. 예린아, 이제 옷 입자. 2년째 아빠와 면접 교섭 중인 예린이. 이거 입고 지금 나가면 딱 되겠다.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엄마 은진 씨는 항상 웃는 얼굴로 예린이를 보냅니다. 이야기꽃이 활짝 핀 두 사람. 아빠와의 대화가 즐거운 예린이. 예린아, 너 예전에 트와이스 좋아했었지? 그런데 지금 원어 좋아하고 있는 거지? 그 원어 애들이 이런 거 부르는 거 맞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어머나 아버님 노래 진짜 많이 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지? 근데 우리 아마 예린이는 잘생긴 사람 좋아하지 않을까? 다 잘생겼어. 엄마가 배워야겠어요. 정보를 많이 제공하니까 네. 아빠 대화가 풍부해지죠. 예전보다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뭐 그냥 내 엄마가 통화도 자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생활도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애 만났을 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열흘 뒤 예린이 집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부모의 이혼에도 면접 교섭을 통해 밝게 성장하고 있는 예린이.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응. 뭐 했어? 예린아, 잘 있었어? 응. 아빠가 출장 가서 못 만날 것 같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출장 때문에 만날 수 없을 때는 늘 영상통화로 대신하는 아빠. 못 보지만 그래도 뭐 또 하면 되지 뭐. 영상통화 원래 좀 자주 해요? 네. 아빠가 이렇게 출장 갈 때는 더 많이 해요. 왜요? 아빠랑 이제 더 많이 못 보니까 출장 가면 이제 더 통화도 많이 하고 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다음에 만났을 때 어색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보셨어요? 이렇게 딱 전화를 들었는데 아빠야. 그리고 예린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훈훈해지는데요. 네. 네. 면접 교섭이 꼭 대면에서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 입장에서 헤어져 지내는 부모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늘 갖는 게 중요한데요.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다른 통신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부럽네요. 화면에서 만나본 예린이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줬습니다. 예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너무 예쁘네요. 그 아빠하고 굉장히 친해 보이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저 나이에 아빠랑 저렇게 다정하고 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아빠가 예린이 양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귀찮을 정도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같이 살 때보다 더 아는 게 많아진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해요. 면접 교섭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아이가 잘 적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요. 아빠한테 너무 든든한 조력자가 계셨어요. 어머니요. 근데 그 원활한 소통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셨을까 싶은데요. 사실 사이가 좋은데 이혼하는 부부는 없잖아요. 아이까지 있는데. 그렇죠. 저희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안 맞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남편이 너무 미워서 아이 문제도 의논조차 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법원에서 이렇게 부모 교육도 받고 상담을 받게 되면서 좀 많이 깨닫게 됐어요. 좀 가운데서 중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 역시도 한 발짝 좀 뒤로 물러나서 보니까 좀 제 기분에서 벗어나서 예린이 입장에서 좀 본다고 해야 할까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지금 상황을 좀 보게 됐고요. 아, 선생님 진짜 예린이가 사랑받는 아이라는 게 딱 얼굴에서 느껴지죠. 예. 사실 부모 간에 있어서 면접 교섭 시에 일단 서로 다르다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예린이, 아이를 위한 게 어떤 건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녀가 만약에 어리다거나 부모 사이에 대화가 어렵다면 이처럼 양육수첩을 만들어서 교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듯이 이렇게 자녀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요. 서로가 같이 자녀의 양육에 동참해 가는 것이죠. 이런 부모의 노력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수용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양육일기 교환하는 거 좋네요. 사실 이렇게 서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긴 대화 나누기가 너무 힘들 때 그냥 이거 이렇게 넘겨주면 알아서 읽고 아 이거 칭찬해줘야 되는구나, 격려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면접 교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잘 배워봤는데 그래도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나 이거 면접 교섭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거는 알고 가야 되겠다 질문 있으세요? 아이가 12개월이고요. 낯도 많이 가리는데 유아기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개월이면 말을 할 수 없는 아이겠죠. 네, 이 시기 아이는 본인의 배고픔, 배설, 수면 등 기본적인 욕구를 양육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통상 아이와 양육자의 안정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적으로 자주 짧게 만나면서 친밀감을 쌓아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도 지금 예민한 사춘기인데요. 그 면접 교섭이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아이가 사춘기나 청소년기에는 특히 부모와 특히 그 이혼에 대해서 좀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자신이 과정에서 좀 철저히 배제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직업 선택이나 아니면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와 거주하고 있지 않는 부모인 경우에는 면접 교섭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을 나눌지, 어떤 시간을 보낼지 미리 의견을 교환하고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양육자를 바꿀 수 없나요? 시어머니여도 아이하고 정서적으로 애착이 형성되어 있다면 양육 환경을 변화하는 것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에게 양육 환경의 변화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내게는 모진 시어머니였어도 아이에게는 좋은 양육자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접 교섭 계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은밀한 약속을 만들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다. 자녀를 웃는 얼굴로 보내고 웃는 얼굴로 맞이하겠습니다. 자녀를 심부름꾼이나 스파이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자녀 앞에서 전 배우자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다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가족마다 처해진 상황과 문제들이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접 교섭을 만들어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훗날 시간이 흐르고 듬직하게 자란 내 아이를 보면서 또 그 아이가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게 되면 내가 참 힘든 시간을 잘 견뎠구나, 나 참 잘했구나,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스스로 대견해 하실 겁니다. 우리는 부모니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